정말 이게 진짜라고요? 기초연금이 40만 원 넘게 나온다고요? 식비도 따로 나온다고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전도사입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 노인복지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수준의 9가지 지원 정책,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돈 준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는지, 누가 받는지, 진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생한 실제 사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혜택 1. 기초연금 확대 2025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여러분, 기초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월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제 단독 가구는 최대 40만 원 이상, 부부 가구는 최대 6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노인복지법 전문 박재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물가 상승분 반영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바뀌면서 예전엔 탈락했던 분들도 새로 포함되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중산층이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경기 안양 거주 72세 김순자 씨.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못 받았어요. 큰아들이 직장 다니고 있다 보니 아들 잘 사니까 당신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건 완화됐으니 다시 신청해 보시라고요. 지금은 매달 41만 원 받습니다. 덕분에 약값 걱정은 덜고 살아요. 혜택이 노인 식비 지원 신설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전국 확대 예정.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복지, 바로 노인 식비 지원 제도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연구소 김유나 소장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현금성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직접 식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라서 자율성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접근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대전 서구 시범지구에서 참여 중인 정복래 어르신. 전에는 밥을 한 끼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젠 정부에서 식비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주니까 반찬 가게에서 기본 반찬 몇 가지라도 살 수 있잖아요. 몸무게도 조금 늘었고 기운도 좀 납니다. 혜택 3. 공공임대주택 내 노인 맞춤형 케어하우스 확대. 예전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집만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케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축복지정책 담당 이승현 박사입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복지 의료 식사돌봄까지 통합된 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를 반영한 형태가 바로 이 노인 케어하우스입니다. 향후 민간에서도 이 모델을 적극 도입하게 될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 구로구 케어하우스 입주자 이만복 씨. 예전엔 아파도 병원 가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와서 혈압도 봐주고 물리치료도 해줘요. 같이 사는 노인분들이랑 식사도 하고 외롭지도 않아요. 집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 생긴 느낌입니다. 혜택 4. 만성질환 진료비 지원 확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이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들인데요. 이제는 약값과 정기검진비가 전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경화 원장입니다. 노인의 만성질환은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방 중심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수원 거주 76세 박재분 어르신. 원래 병원 가는 것도 부담됐는데 이젠 보건소에서 연계해주는 병원에 가면 진료비도 싸고 약도 정기 배송으로 받아요. 혈압이 내려가니까 잠도 잘 자고 밥맛도 돌아오고 그래요. 혜택 5. 노인 이동지원 서비스 동행택시, 보행 보조기 보급 등. 무릎 아파서 마트도 못 가요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새 정부는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겸 복지연구 개발자 김도훈입니다.
보행 보조기, 휠체어는 물론이고 요즘은 위치 추적과 알람 기능까지 갖춘 기기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노인 이동 보조 서비스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사회 참여와 독립 생활의 핵심 도구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동행택시 이용자 송말자 씨. 무릎 수술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마을 회관조차 못 갔어요. 근데 구청에서 동행택시라고 기사님이 도와주는 차량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병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는 사람 구경도 합니다. 혜택 6. 노인 일자리 연령 확대 및 보수 인상. 과거에는 70세 넘으면 일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만 73세까지 참여 가능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월 지급액도 평균 27만원,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 노인고용팀 정주연 사무관입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활력과 사회적 소속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돌봄 지원단, 지역 안전지킴이 등 신설 일자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공공청소 일자리 참여 중인 이재복 어르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매달 35만원 받으니 용돈도 되고 하루하루가 훨씬 보람있어요. 혜택 7. 방문의료 가정간호 서비스 확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죠. 간호사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이제는 일부 도시를 넘어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간호정책연구소 이주영 간호사입니다. 방문의료는 단순한 건강관리 그 이상입니다. 외로움, 낙상 위험, 복약 실수 등 총체적인 노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재입원율이 30%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혜택 8. 치매 예방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강화. 기존 치매 안심센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젠 지역주민센터 중심으로 치매 예방 인지교실,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임상심리사 김하은 박사입니다. 단순한 게임이나 그림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상치료, 명상,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혜택 9. 노인복지 종합카드 도입 예정. 2026년 시범사업 예정. 마지막으로는 올인원 카드입니다. 식비, 병원비, 교통비, 복지관 이용료를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노인복지 종합카드가 202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유진철 팀장입니다. 노인분들이 각종 바우처나 쿠폰을 따로따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모든 복지 혜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실험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런 지원이 정말 실현될까? 혹은 나는 대상이 될까?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늦게 알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9가지 복지정책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더 깊고 실제적인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셨다는 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